뉴욕의 교회, 작은 아파트에서 에밀리, 데이비드, 사라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20살의 대학생이었고, 데이비드는 퀸즈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50살의 정비공이었습니다. 사라는 48살의 피아노 교사로 예술적 감각이 풍부한 여인이었죠. 에밀리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파티를 계획하던 어느 날, 그들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라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사라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으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데이비드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데이비드는 자동차 수리점의 동업자인 마이클의 꿰매 빠져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겉으로는 젠틀하고 믿음직스러운 척했지만 사실은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접근하여 함께 큰 돈을 벌자고 유혹했고, 데이비드는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비드는 도박빚에 허덕이게 되었고, 마이클은 수리점과 데이비드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데이비드가 도박에 빠진 틈을 타 교묘한 수법으로 수리점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또한 데이비드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데이비드는 집을 떠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에밀리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실종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고 아버지는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에밀리는 홀로 이 모든 시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에밀리에게 유일한 위안은 친구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에밀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에밀리는 꿈속에서 사라를 만났습니다. 사라는 에밀리에게 묘지에 피자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지만 에밀리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다음날 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에밀리는 그곳에서 낯선 독일 셰퍼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개는 마치 에밀리를 어디론가 안내하려는 듯 묘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에밀리는 홀린 듯이 그 개를 따라갔습니다. 개는 에밀리를 도시 외곽의 허름한 빈민가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밀리는 우연히 존슨이라는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존슨은 며칠 전부터 그 근처를 배회하던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존슨의 도움으로 에밀리는 마침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초췌한 행색에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데이비드는 여전히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우연히 아버지의 옛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시절의 에밀리와 데이비드, 사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 사진을 통해 아버지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데이비드를 데리고 사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선 데이비드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사라의 이름을 불렀고 에밀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런 아버지를 용서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예전의 성실한 가장으로 돌아왔고 에밀리와 함께 마이클의 사기 행각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데이비드와 에밀리는 마이클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마이클을 체포했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빼앗겼던 수리점을 되찾았고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도 학업에 복귀하여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자동차 수리점도 번창하여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수리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라는 그 곁에 없었지만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사라를 가슴에 품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사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선 에밀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다시 건강해지셨고, 저도 꿈을 이루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데이비드도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그리워. 하지만 우리 에밀리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으니 당신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사랑하오 사라. 에밀리는 소피아와 함께 뉴욕 패션 위크 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디자인은 독창적이고 아름다웠지만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인이었기에 컬렉션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고 소피아는 에밀리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엘리제의 편집장이 에밀리의 디자인에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편집장은 에밀리의 컬렉션을 극찬하며 뉴욕 패션 위크 특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에밀리는 믿을 수 없는 행운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패션 위크 당일 에밀리의 컬렉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에밀리의 독창적인 디자인에 열광했고 언론은 에밀리를 뉴욕 패션계에 떠오르는 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에밀리는 무대 위에서 어머니 사라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영감과 사랑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패션 위크 이후 에밀리는 유명 디자이너로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전 세계들이 즐겨 입는 아이템이 되었고 에밀리의 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주목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밀리는 성공가도를 달리면서도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친구 소피아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지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경영 방식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그의 자동차 수리점은 뉴욕 최고의 수리점으로 성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틈틈이 지역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에밀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느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데이비드는 얼마 후 마음씨 고운 여인 메리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메리는 에밀리에게도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에밀리는 유명 디자이너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머니 사라에 대한 그리움은 컸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사라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는 사라가 에밀리에게 쓴 것으로 에밀리가 태어난 날의 감동과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에밀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메리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메리와 함께 종종 사라의 묘지를 찾아 지난날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사라를 잊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녀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데이비드와 메리를 자신의 패션쇼에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에밀리는 자신이 디자인한 아름다운 옷들을 선보였습니다. 그 옷들은 에밀리가 겪었던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그리고 어머니 사라에 대한 그리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데이비드와 메리는 에밀리에게 다가가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에밀리. 사라가 너를 봤다면 분명 기뻐했을 거야.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주신 사랑과 용기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메리,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들은 비록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고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중심에는 그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 사라가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성공 이야기는 물론 어머니 사라와의 추억,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자신의 삶의 여정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자서전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에밀리의 자서전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는 수많은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꿈을 잃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은퇴 후 메리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여행을 통해 세상에는 자신이 겪은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데이비드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자동차 정비 기술을 가르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도 심어주었습니다. 데이비드의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했고 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교육 프로그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밀리는 아버지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젊은 디자이너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고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에밀리의 도움으로 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이자 존경받는 멘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어머니 사라와 아버지 데이비드,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는 자신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뉴욕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날의 추억과 앞으로의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사랑해요. 어느 날 에밀리는 오래된 앨범 속에서 사라와 데이비드가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사진을 보며 부모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그 사진에 대해 물었고 데이비드는 그리운 표정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젊은 시절 같은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공대생이었고 사라는 피아노 연주에 재능이 있는 음대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반했고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라의 부모님은 데이비드를 탐탁지 않게 여겼고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가 가난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와 데이비드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결국 사라의 부모님도 두 사람의 진심을 인정하고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데이비드와 사라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뉴욕 변두리에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에밀리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와 아빠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언젠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데이비드는 에밀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지. 너의 엄마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에밀리는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디자인에 영감을 준 어머니 사라를 기리기 위해 사라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예술적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장학금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전시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갔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에밀리의 뜻에 동참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메리는 물론 에밀리의 친구 소피아, 그리고 에밀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젊은 디자이너들도 재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와 재단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예술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재단의 지원을 받은 젊은 음악가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음악가는 에밀리 덕분에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음악가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에밀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밀리는 재단 운영을 통해 진정한 나눔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헌신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앞으로도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돕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재단 설립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에밀리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는 과분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의 어머니 사라, 아버지 데이비드, 그리고 저의 든든한 지원군 소피아,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단을 통해 꿈을 키워가는 젊은 예술가, 여러분의 열정과 재능은 저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에밀리의 자선재단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고 그 명성은 뉴욕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재단을 통해 배출된 예술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에밀리의 이름을 더욱 빛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은퇴 후 본격적으로 재단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동차 정비 기술을 활용하여 재단의 차량 관리 및 운행을 도맡았습니다. 또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쉼터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데이비드는 쉼터에 작은 정원을 가꾸고 예술가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메리 역시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발휘하여 재단 행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예술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메리의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고 재단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재단의 홍보대사로서 재단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언변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관심을 갖고 후원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소피아의 노력 덕분에 재단은 더욱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재단의 지원을 받은 젊은 화가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화가는 에밀리, 데이비드, 메리, 소피아, 그리고 사라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선물했습니다. 초상화 속 5사람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에밀리는 초상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재단이 단순한 자선단체를 넘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초상화를 자신의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힘들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에밀리는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재단의 신입 멘티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 주제는 꿈과 열정, 그리고 나눔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예술가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쫓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눔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의 꿈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에밀리의 강연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의 말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에밀리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 아버지의 방황, 그리고 자신의 성공과 재단 설립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별들을 보며 자신의 삶을 밝혀주었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사라, 아버지 데이비드, 친구 소피아, 그리고 재단을 통해 만난 수많은 인연들. 에밀리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에밀리는 데이비드 메리와 함께 사라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선 에밀리는 사라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엄마가 주신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저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엄마의 뜻을 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데이비드도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NM이 흘렀지만 당신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에밀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오.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요. 메리도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비록 우리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에밀리와 데이비드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라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묘지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었고 그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에밀리는 재단 사무실에서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에밀리는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과 창의력에 감탄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에밀리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에밀리의 말에 젊은 예술가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재단을 통해 만난 젊은 예술가들은 나에게 큰 영감을 준다. 그들의 열정과 꿈을 보며 나 자신도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된다.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에밀리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뉴욕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며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행복과 나눔의 가치를 전해줄 것입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오래전 사라의 묘지에서 만났던 독일 셰퍼드와 비슷한 개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개는 에밀리를 알아본 듯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에밀리는 개를 쓰다듬으며 과거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개의 주인이 다가와 에밀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존슨의 도움을 받았던 노숙자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존슨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존슨의 선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단 역시 존슨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밀리는 그에게 존슨의 안부를 물었고, 그는 존슨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밀리는 존슨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했고, 그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재단에 존슨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슨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장학금을 통해 존슨의 따뜻한 마음과 선행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의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고, 수많은 예술가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에밀리는 재단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에밀리는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감각과 기술적 능력을 동시에 키워주고, 그들이 미래 사회의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에밀리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했습니다. 예술가, 기술자,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에밀리의 뜻에 동참했고, 그들의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에밀리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삼았습니다. 에밀리는 국제회의에 초청되어 자신의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유엔으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엔은 에밀리의 교육 프로그램이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에밀리는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의 중요성과 나눔의 가치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에밀리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전 세계적으로 교육 혁신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에밀리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청중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밀리의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